네. 우선 왓다도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왓다도샤를 좀 잘 달랠 수 있는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오일 레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왓다도샤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오일을 많이 사용했고 음, 아유르베다를 들어보면 이렇게 오일을 가지고 요법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경전의 표현대로 왓다도샤의 가장 좋은 오일이 왜, 아, 그 오일로, 이따가 얘기할 그 오일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현대의학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적인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음, 우선 아유르베다의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거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적인 설명을 의사 선생님들이 할 때 우리가 듣고 용어가 어렵거나 물리적인 일, 그다음에 뭐 몸에서 일어나는 뭐 화학작용, 신경작용 이런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들었을 때보다 아유르베다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컨셉으로 그것을 직관적으로 보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왓다도샤도 이해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왓다도샤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물, 불, 흙, 바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과 바람의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왓다도샤. 그리고 그것의 특징 때문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생긴다. 뭔가 진공 상태가 있고 여기에 뭐 공기가 들어차는 공간이 생기면 바람이 불어차는 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이제 왓다도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 바람, 산소 이런 쪽으로 이제 연상을 쭉 하다 보면 어, 말 그대로 산화의 주범이에요. 산화의 주범이고, 산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숨을 쉬어서 산소를 태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산화가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때 마타도샤가 힘을 얻어서 이제 노화의 주범이 되고 우리가 늙어가는 주범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유르베다의 특징인 웰리스 분야, 항노화, 항산화 분야가 굉장히 잘 발달했죠. 이거를 어떻게 노화를 자연스럽게 또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왓다도시의 관점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고, 음, 아까 말한 이런 움직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가 왓다도샤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산화가 되면서 늙어가고, 생각을 하셔도 산화 에너지가 쌓이고, 운동을 하셔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vat다도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하는 동안, 생각하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뭐 신경작용들, 호르몬 작용들, 이 모든 것들이 vat다도샤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vat다도샤를 어떻게 스스로 매일매일 보상을 해주시느냐가 건강의 핵심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vat다도샤를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봤고, 그런 이유로 이런 몸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뭐 항산화제를 사용을 하거나 음식에 항산화력이 높은 것들, 항노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요거를 이제 항산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적용했을까 보면, 아따도샤가 이 산화를 일으키면서 몸에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성질 자체가 몸에 굉장히 음,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이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 그 자체가 이제 아따도샤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일의 성질 자체가 이 거칠고 건조하고 음, 차가운 성질들을 오일만 발라줬을 때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일 레메디가 굉장히 많이 소개돼 있죠. 뭐 머리에다가 오일을 뭐 흘러내리게 하는 것도 있고, 음, 적시는 것도 있고, 아비앙가처럼 요가 하기 전에 우리가 오일을 발라줬던 이유도 그렇고, 자기 전에 이제
수면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바닥에 오일 마사지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요법이라고 한다면 왔다가 망가져서 생기는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여러 신경성 질환이라든지 관절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무서운 질병들을 극적으로 치유할 때는 이제 오일을 먹거나 뭐 관장을 하는 데까지도 이제 오일을 사용할 정도로 아유르베다는 이 와타 도샤 컨트롤하기 우리의 뭐 신경 노화, 산화, 호르몬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 오일 레메디를 좀 일상에서 사용하시면 이 와타 도샤가 망가져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뭐 불안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변비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이신다든지 뭐 호르몬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들의 레메디가 있는데 요거는 특히 이제 두산 선생님이 저랑 같이 그 남인도에 가서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배웠던 것 저는 이제 잠시만 배웠기 때문에 그 두산 선생님은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 계속 지금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요법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뭐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어떤 오일을 선택하는지 혹은 그 오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목적에 의해서 약용 오일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용 오일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코로 넣는 나시아, 코에 이렇게 방울을 넣는 나시아가 있을 수 있고 귀에 오일을 넣는 까르나뿌라나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일을 입 안에 머금고 있는 간두샤라는 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 이렇게 풀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일 풀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일을 머금고 있는 것과 그리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글을 하듯이 그 두 가지가 작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오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솜에다가 오일을 적셔서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있고 그리고 누워서 오일을 계속 이렇게 이 미간 쪽에다가 흘러내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도 이렇게 흘려서 그 오일을 흘리는 행법들 그리고 몸에 바르는 거 아비앙가라고 하는 행법 그리고 발에 오일을 발라서 이제 잠을 잘 오게 하고 그런 그 보통 자기 한 30분 전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런 정도의 용도로 이제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일 그 자체가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컨디션에는 오일을 매개로 한 약용 오일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관장으로 또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정도는 제가 지금 뭐 약용 오일을 쓰고 뭐 이렇게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정말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을 진단을 하고 나서 그것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디나짜리아라고 이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기 위한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몸에 오일을 바르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일어나서 그리고 코에 뭐 2방울의 오일을 혹은 이렇게 스며들게끔 해주는 거
귀에 한두 방울의 오일을 넣어주는 거, 그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아침에 할 수 있는 거고, 오일 풀링도 할 수 있죠. 오일 풀링도 오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따뜻한 물을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이제 뭐 수면의 질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은 발에 오일을 바르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한두 번 이렇게 쓱쓱 문지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5분에서 10분 한쪽 발에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굉장히 부드럽게 아기들 이렇게 갓난아기들 쓰다듬어 주듯이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부드럽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쪽 5분에서 10분, 다른 쪽 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머리 위에 오일을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면 조금 수면의 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상에서는 오일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오일을 쓰는지랑 어떤 오일을 쓰셔야 되는지가 여기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일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따도샤라는 것의 성질에 반대되는 것이 오일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감각기관을 써서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이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산화 에너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왔을 때 그 에너지가 이제 가장 높을 단계란 말이죠. 이제 그 단계가 높아지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신경 자체가 굉장히 떨림이 심해진다.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은 골치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신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몸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요법이라든지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오일을 함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신경 안정뿐만 아니라 몸의 흐름 자체 그다음에 산화가 쌓여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매일매일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큰 질병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오일을 쓰면 좋을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용 오일이에요. 식용 오일. 여기 저희가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오일은 뭐 아유르베다 화장품 브랜드에서 파는 아유르베다 에스테틱 브랜드에서 파는 마사지 오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식용 오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용 오일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케미컬이 들어간 걸 가지고 피부에 문질러서 항산화를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바를 때 그런 화학적인 향이 좋아서 느낌은 잠시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향이 첨가되거나 마사지 샵에서 쓰는 뭐 아니면은 뭐 아이르베다 스파에서 쓰는 향이 좋은 뭐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오일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식용 오일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중에서 그 경전에서 왓다도샤의 가장 으뜸이 되는 오일을 뭐라고 꼽았냐 하면은 바로 이제 참깨 오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참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참깨 오일이 이 왓다도샤에는 최고의 물질이다라고 묘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아유르베다는 왓다도샤에 목숨을 걸고 참기름을 5만 군데 썼을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막 찾아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왓다도샤가 항산화에 약하기 때문에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일과 항산화력에 대한 논문을 막 찾다 보니까 이 차트로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일들의 그 항산화력에 대해서 차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1등이 바로 참깨 오일이야. 1등이 참깨 오일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에 좋다. 소위 말해서 좋은 기름이다. 건강에 좋은 기름이다 해서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력은 108 정도였고
참기름은 그냥 차트에 맨 1등으로 있어요. 그래서 800 몇 수치가 있는데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먹는 것보다 아니면 한 번 바르는 것보다 8배 효과가 있는 거죠. 참기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참깨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장도 하고 코에 넣고 뭐 귀에도 넣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참기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향을 조금 더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참깨를 볶은 다음에 짜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풍미나 향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잃어버리는 거는 항산화를 위해서 쓰는 오일을 열을 가해서 볶았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 요새는 이제 저희도 쿠킹 클래스에서 항상 쓰는데 저희 슈리베다에서도 참 볶지 않은 참기름 한국 거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볶지 않은 참깨 오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가 현대의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 중에서는 식용 오일 쓰셔야 되고 그 중에 뭐 최고라고 하면 참깨 오일 아니면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 코코넛 오일도 있죠. 코코넛 오일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네, 그 오일도 오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과한 움직임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몸이 힘든 것처럼 이제 마음을 너무 과하게 써서 이제 그로 인해서 마음도 뭔가 지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그 원인 쪽을 조금 뭐가 원인인지 나한테 그런 거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내가 감각기관을 얼마나 많이 혹사를 좀 시키고 있는가. 예를 들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는지, 뭔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뭔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하게 뭔가 말을 너무 많이 말하는 거에서의 그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균형을 깨어뜨릴 수 있고, 혹은 음악을 너무 오래 많이 항상 뭔가 음악이든 혹은 뭔가를 보는데 그거를 과하게 우리가 하루 종일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이 우리가 얼마나 혹사를 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과하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돌아보시고, 혹시 그렇다면 그것부터 이렇게 조금 줄여나가시는 것이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지치고 힘든 것 중에 원인이 뭐가 있냐면 혹시 내가 밤에 막 새벽에 잠을 계속 자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늦게 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늦게 자는 것만으로도 이 와타 도샤가 불균형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밤에 그렇게 늦게 잔다 그러면 조금 일찍 자는 걸로 와타 도샤가 불균형한 거를 또 완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만약에 내가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욕심이 과해서 좀 지나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내가 에너지가 너무 없다, 힘이 너무 없고 뭔가 하려고 그래도 금방 힘이 빠지고 뭔가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를 시작하기도 이미 한참 전부터 오만 가지 될 거 안 될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데에 이게 오르락내리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에너지 소비가
거의 반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어떤 거를 몸으로 할 그때가 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만을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이 몸의 이 도샤의 균형이, 와타 도샤의 균형이 이제 자꾸 깨어지게 되고, 예, 그런 그 습관, 생각의 습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그런 거를 좀 하지 않도록 딱 끊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실질적으로 원인을 줄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오일을 아침껏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침에 하는 그 디나차리아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의 이 다양한 오일 요법들이 감각기관을 하루 종일 쓰니까 이제 그 블루 스크린도 계속 봐야 되고 누구랑 얘기도 계속 해야 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말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할까? 얘네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걸 어떻게 좀 막아줄까 해서 아침에 이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오일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랑 눈이랑 귀랑 뭐 이렇게 바르고 오일 마사지를 하고 수련을 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핵심은 우리가 맨날 써야 되는 이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후에 이제 주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해보세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늙는 거 싫고 예쁘고 싶고 노화되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이제 뭐 디톡스잖아요. 디톡스, 정화, 디톡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먹는 거에서부터 바르는 거, 뭐 오일을 쓰는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냥 항산화제를 뭐 먹고 디톡스, 뭐 차를 마신다고 항산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톡스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오일을 제대로 바르고 먹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오일을 뭘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리하실 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거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선 다 산패돼가지고 깐지도 오래된 거 계속 쓰고 계시면은 먹을 때마다 산패된 오일 먹어서 몸이 팍팍 늙어가고 염증이 마구마구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일을 사더라도 산화가 되지 않은 갓 짜낸 그 올리브 오일을 쓰셔도 그렇고 참깨 오일을 쓰셔도 그렇고 항상 그 만들어진 뭐 오일을 짜낸 날짜 확인도 꼭 해서 쓰셔야 되고, 한번 개봉을 했으면 빨리 바르고 빨리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일만 저희 이제 뭐 키친 뭐 레시피나 쿠킹 클래스에서 다양한 오일을 쓰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오일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디톡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좋은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몸의 체내에 쌓이는 뭐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들은 기름에 녹아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많이 마셔서 씻어낼 수 있는 톡신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독성 물질, 디톡스를 원하는 애들은 기름에 녹아나가기 때문에 아유르베다에서 이렇게 오일을 잘 쓰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오일을 부 선생님이나 저나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거,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밤에 이제 신경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은 네. 내일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단은 우리가 오일을 뭐 바르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소화력에 있습니다. 예.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이게
불씨만 남아있는 이,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거나 마셨을 때 몸에서 소화를 시킬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 그런데, 우리가 몸에 오일을 발라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주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거는 몸에 바르는 거, 그리고 코에 이제 오일을 한 2방울 정도씩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두 가지, 네. 이렇게, 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그 2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귀에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자, 이 오일을 어떻게 일단 이것들을 항상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주의해서 들여야 될 것이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뭔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하면은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좋고 약간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 몸살 기운이 있다 이럴 때도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은 전날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아직 뭔가 속이 좋지 않고 하실 때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코에 오일 넣는 거는 딱 2방울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 말고 실내에서 중탕을 이제 하겠죠. 중탕을 해서 따뜻하게 하고 나서 이 코 주변에 오일을 이렇게 살짝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이제 중탕을 하려면 이 물을 조금 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끓인 물에다가 살짝 김이 나는 곳에 코 주변을 이렇게 대면 거기에 이제 스팀을 조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앉아서 기대서 하거나 누워서 한쪽 콧구멍을 막고 2방울, 다른 쪽 콧구멍을 막고 2방울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일이 이렇게 비강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목구멍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것들이 느껴지면 삼키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따뜻한 물로 가글을 몇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가래가 낀 듯한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글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 코에 오일 넣는 거는 이를 닦고 하시는 게 좋고 이를 닦으면서 이를 닦는 게 그냥 단순히 이에 충치 안 생기게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그 개념이 뭐냐면 이를 이렇게 닦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까지 함께 제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코를 통해서 들어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로가 깨끗해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통로에 뭔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몸 전체에 오일을 바르게 되면 뭐 피부가 뭐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효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소화력이 이제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왜냐면 밤에 보통 잠이 잘 안 오는 건 왜 그러냐면 몸에 이런 와타도샤가 과하게 활성화돼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아침에 그런 요인들을 잘 먼저 이제 완화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나서 하루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더 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힘듦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요 2가지 정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다 보면 오일 바르고 나서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미 몸에 어느 정도의 뭔가 독소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몸에 이렇게 오일을 발랐을 때 거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에 있는 독소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시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논문 주제가 지금 이렇게 디나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는 이제 연구하는 논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마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왜냐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디나짜리아가 무엇인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내가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디나짜리아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길거든요. 이제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뭐 명상이라고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명상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하고 있고 오일을 어디에 왜 하고 소화력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해야 하루 종일 조금 안정적인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차근차근 라이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주 선생님 오시면은 같이 뭐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부터 오늘 얘기했던 거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하는 명상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신문 보다가 아침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검사를 했나 봐요.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인 명상을 하는 시간이 오전 6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나짜리아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에 대한 몸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게 그냥 또 허투루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그 현대적인 해석들을 해내는 걸 잘 찾아서 읽어보면 아유르베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아유르베다가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 전에 밤에 하시는 오일 요법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밤에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2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이 화장솜 있잖아요. 화장솜에 살짝 뭐 코코넛 오일이든지 아니면 참기름이든지 이거를 적셔 주신 다음에 이 정수리 조금 앞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그렇게 여성분들은 이게 오핀이라고 하나요? 그 오핀이 아니고 이렇게 핀 꽂는 거 있죠? 그런 걸 머리핀을 살짝 꼽아 두시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두시는 거. 왜냐면 이 와타 도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문제가 되냐? 이게 와타 도샤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과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이 너무 뻑뻑하고 피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머리에 이렇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이 와타 도샤의 흐름을 다시 정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릴 수 있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에 오일을 바르는 거 이제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각각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이제 자기 전 한 30분에서 15분에서 30분 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자게 되면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정도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주신 게, 선생님 매일 가볍게 코코넛 오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로마 수업을 들으면서 에센셜 오일을 기존 오일에 첨가해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거는 경화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정답은 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은 학문이죠. 학문이고 그 분야에 체계적으로 그냥 에센셜 오일 하면은 무슨 향수, 뭐 미용으로 생각하시지만 뭐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인데 뭐 에센셜 오일을 쓰는 거에 원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원료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더 이상 뭐 시중에는 뭐 순수한 에센셜 오일은 없다라는 게 아로마 전문가들이 직접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뭐 수십 년간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그 에센셜 오일을 다루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고, 이제는 몇 군데 남아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낮아져야 되고, 수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체가 굉장히 너무 위험해져서 저라면은 특히 본인이 뭔가 호르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에센셜 오일을 써서 마사지를 하거나 디퓨저를 켜거나 뭐 향초를 태우거나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뭐 아무런 호르몬 문제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 그러면은 에센셜 좋은 거를 가지고 뭐 마사지를 하고 이런 것이 뭐 기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호르몬에 어떠한 이런 흔들림이라도 주고 싶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를 쓰는 거는 너무너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유르베다 오일들 조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화장품 파는 데서 파는 그런 오일처럼 향기롭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을 네, 거고. 그럼요. 제가 어떤 오일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는 이제 약용 오일을 조금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좀 쓰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몸에 바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버터를 씁니다. 왜냐면 몸에 좀 열이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염 버터를 몸에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냥 참기름을 쓰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맞는 게 차가운 성질이 더 있는, 버터가 더 맞아서 그쪽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에 바르거나 아니면 이 머리에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참기름을 그냥 쓰셔도 돼요. 참기름 같은 경우가, 일반 참기름을 그렇게 잘 쓰시면 제가 이 논문 그때 할 때 그 친구들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임상으로 이제 그 주제 자체가 임상 주제가 발에 오일을 바르는 것 자기 30분 전에 그렇게 발에 오일을 바르는 것이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을 하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주로 제 대상이었는데 그 학생들 자체도 뭐 공부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굉장히 적게 자고 잠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 전에 발에 오일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변화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가 좀 다르긴 하지만 효과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뭐 5분, 10분 자기 전에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잠을 훨씬 더 깊이 잘 잘 수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작은 이제 연구였지만, 거기에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아침에 오일 뭐 온몸에 바르고 이런 게 너무 좀 번거롭다. 그러시면 밤에 이 발에 바르는 것만이라도 그거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해보면 모두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수업 들으시면서도, 아,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하나 하고서는 몇 달을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이제 그러면 이 양반이 얘기하던 오일 가지고 마사지 좀 해봐야겠다. 해보면 다 효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냐 안 하냐 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와타 도샤를 잘 완화시켜서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야기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죠? 네. 함께 해주신 슈리베다의 고경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